물론 영화에도 진심이신 분이시죠. 예.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신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여름에는 필독서로 휴가 갈 때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름철에 또 이렇게 또 비행기를 장기간 아, 타면 또 이렇게 책을 한권 챙기게 되는데, 좋죠. 저는 어, 육지를 자주 방문하는데 그 네. 출장 때문에 책을 꼭 가지고 다녀요. 종이책. 요즘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보기도 하지만은 네. 종이책을 꼭 가지고 와서 조금씩 조금씩 읽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네. 영화와 의학을 접목시키셨는데, 자, 오늘은요, 또 이제 여름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느덧 2년 전에 한번 조금 예, 다뤄봤었던 그쵸. 예.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PD님께서 2024년 7월 10일에 방송됐던 링크 제목도 공유해 주셨지만, 또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오늘 또 26년 버전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놀러 갈 때 주의할 것들을 주제로 삼아 주셨네요. 예. 뭐 2년 전에 할 때는 또 쭉 오늘 내용에 포함되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간단히 지나가고 좀 오늘은 좀 새로운 것, 그저 한두 개 좀 집중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름에는 주로 뭐 산과 들판, 네. 바다, 바다. 강가, 좋죠. 수영장 맞아요. 이곳에 갔을 때 그 간단히 사고 나는 것들을 내지는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쭉 해주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네. 많지만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기억만 하시면 될 내용들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로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저는 상비약 챙기기에 굉장히 그렇죠. 바쁘고 예. 특히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은 또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지 궁금할 텐데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리 조금 오늘 이렇게 또 의학 정보를 알아가시는 것도 여름 휴가 준비에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심야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님 그리고 하늘바람 님도 안녕하세요. 심야 라이브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그리고 또 진단받으신 진단명, 여름철에 또 어떤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궁금증들, 또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으시면은 상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볼 텐데요. 휴가를 조금 이제 떠나가면서 이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 여름철에 되면 특히 많이 보게 되는 응급질환이나 또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익수사고, 물에 익수사고. 빠졌을 때 그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물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낙상사고, 나무나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그것도 이거 네.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것들은 그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음.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되게 저는 여행 갈 때는 그 재난의료팀 활동도 하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가는 약이 있어요. 협심증약. 협심증약이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 쓰는 음. 약인데 그 밑에 넣는 약이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의료 도구를 이만큼 갖고 다녀요. 해외 갈 때도 육지 갈 때도 항상 제가 챙겨요. 일부러 그 네.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고, 밖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다 생각해서 음. 그게 습관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 하지 말고 간단한 챙김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는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처럼 자기가 늘 먹고 있는 약은 꼭 챙기시고 그 외에는 일상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약들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네. 주로는 어른들은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뭐 아세타미노펜 같은 그런 해열 진통제는 뭐 정도, 또 소화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음. 근데 아이들이 문제죠. 아이들이 문제인데 그럴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1박 이상 한다 할 때는 반드시 해열제만 챙기십시오. 해열제. 왜냐하면 산속에 있어도 해열제 하나만 애가 버티거든요. 어. 뭐 기침을 하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열 때문에 애들이 경기하고 괴롭고 밤새 놀러 가는데 다 망치는 거죠. 음. 그때마다 해열제 뭐 이거 닦아주고 해열제 조금 챙기고 간단한 외상들 뭐 그 들키거나 이런 것들 뭐 벌레 물리거나 이런 걸 위해서는
항생제 연고 항생제 집에 다 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 밖에다가 상처 연고 음,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습진 연고, 습진 연고.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습진 연고. 이건 가려울 때 쓰는 거. 이 두 개. 그 다음에 해열제 그리고 약간의 치료용 밴드. 우리가 흔히 상품명으로 데일리 밴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작은 거, 넓적한 거, 큰 거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비돈, 호흡이동. 빨간 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상처 연고와 항생제 연고나 이게 같은 역할인데, 그 다음 넓은 범위라든지 쓸 때는 이게 참 좋습니다. 효과가 음. 좋아요. 뭐 이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역시나 또 요즘 제주도에 해파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원장님. 네. 뉴스에 정말 해파리가 이제 출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얼마 전에 아이고 해파리에 쑤여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응급처치법이랑 이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흉터가 너무 오래 가네요. 어, 예, 심하게 걸렸네. 이따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쭉 내용이 있어서. 네. 한 발자국 이띠어 님께서는 5살 아이가 더위를 먹었는지 얼굴이 뻘겋고 힘이 빠졌어요. 열도 나는 것 같은데 기침이나 콧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 나아질까요? 일단 더위를 먹었다는 거는 뭐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기 걸려서 약간 열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네.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 네, 저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38도 이상 넘으면 열감기 오거나 너무 힘드니까 해열제를 한 이틀 이상 꾸준히 먹여라 말씀드렸었고 37.5도 안팎 미열이라도 애가 찡얼대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조금 몸살 기운 똑같아요. 음. 그럼 해열제를 한 서너 번 줘버리시는 게 좋아요. 어. 안전한 약이니까. 아마 감기일 수도 있고 더위 먹을 수도 있는데 더위 먹었다 생각하면은 좀 선선하게 한번 쉬게 하고 네. 열을 좀 재봐서 열이 좀 있다 싶으면 해열제 한 두세 번 주고 이런 게 음. 좋죠. 네. 또 이렇게 온열 질환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 특히 또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참 야외 뭐 워터파크 뭐 이런 물놀이 활동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 이 온열 질환과 또 탈수도 걱정이 됩니다. 좀 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뭐 다들 알고 있죠. 네, 못해서 그렇지. 그 산이든 바다든 강가든 어디 가실 때는 그 물을 네. 꼭 준비하시고 그 자주자주 마셔줘야 됩니다. 이게 음. 생각보다 땀으로 나가는 게 햇빛이 하루 종일 있다 치면은 먹는 물보다도 땀으로 나가는 수분이 더 많아요. 어. 그럼 당연히 탈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애들은 더더욱이. 그다음에 어른들이 목이 마르네 좀 목 축이고 가야지 음료수도 먹고 물도 먹는데 애들은 하루 종일 놀면서 까먹고 놀아요. 맞아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 제일 문제가 탈수죠. 가지고. 물이 빠지는 거. 그래서 음. 한 바다 해변에서든 뭐 강가에서든 30분 동안 정도 울면은 한번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꼭 네. 이렇게 해 주시고 물 좀 마셔라. 이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네랄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짠기가 있는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틈틈이 어. 밥 먹을 때만 먹어도 돼요. 네. 따로 안 먹어도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탈수나 탈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구분해야 될 게 뭐 제가 자료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한번 PPT로 만나 예. 볼까요? 요즘 뉴스에서 간간히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사병으로 밭에서 일하던 70대 어르신이 뭐 논밭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열사병. 예. 열사병. 우리가 뭐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강가에서 막 더위 먹으면서 놀다가 네. 진이 빠지는 것들은 이게 일사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말이 헷갈려서 음. 요즘에 열탈진 이렇게 열탈진. 얘기하는 탈진되는 거죠. 많았네요. 진짜 열탈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봐도. 음. 그럼 그래서 이제 5살 아이 같은 경우 약간 열탈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일사병, 열사병 말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자료에 보였듯이 일사병은 날일자, 음. 해를 뜻하거든요. 그다음 사는 사진을 뜻하 비춘다. 햇볕에 비추면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오래 네. 넣어서 더 덥기도 하고 그러면서 탈수도 되면서 어질어질한 음. 거예요. 그냥 기운 없다 하면은 열탈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식이 있어요. 두 개가 구분해야 될 게, 열사병은 딱 보세요. 열자, 열난다 열에다가 죽을 사자예요. 아이고. 열을 많이 먹어서 의식이 없어지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와, 무섭네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다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의식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어, 네.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적당한 시간 일하거나 놀거나 선선한 곳에 쉬거나 물을 자꾸 먹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둘 다. 네. 근데 이게 일탈진 일사병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조금 치료가 다릅니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숨을 쉬는지 확인하거나 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40도, 42도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뇌가 망가집니다. 아이고. 뇌가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굉장히 거예요. 예, 무섭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빨리 체온을, 이게 일사병이나 열탈진, 그리고 뭐 더위 먹었다는 것들은 차갑게 하면 안 돼요. 음. 닦아주면서 온수 마사지 하라고 그랬죠. 닦아주면서 천천히 식혀야 되는데, 열탈진 급해요. 아니, 열사병은. 그냥 음. 차갑게 해주거나, 물을 먹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들이킬 수 없다니까, 의식이 없어서. 어. 그러면 폐로 넘어가서 문제가 돼. 아. 폐 흡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 먹이려고 하지 말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1번. 1번 빨리 그다음 병원에 가자. 체온을 빨리 식혀주거나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음.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구분하시면 돼요. 지쳐서 힘드냐, 음. 의식이 없느냐, 이 차이죠. 그렇네요. 또 이렇게 또 음, 딱 나눠 주시니까 일사병, 열사병이 좀 사실 헷갈렸었거든요, 그쵸. 저는. 근데 한자에서 이렇게 달라지죠. 한자를 보니까 또 와닿고 열탈진이라고 하니까 이런 또 차이가 있다라고 좀 음,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 그럴까요? 요즘 또 사실 물갈이, 음. 수족구병 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이제 댓글만 봐도 딱 그게 느껴지는데요. 굴렁님께서는 놀러만 가면 소위 말하는 이 물갈이를 자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어른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일단은 물갈이 부분은 이제 어른인지 아, 애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요즘은 식수가 좋아서 뭐 해외를 가든 육지나 뭐 어떤 그 밖으로 나가든 물갈이 그거 하면서 병 걸리는 거의 없어요. 음. 그냥 계곡물을 먹는다든지 겨울물을 먹는다든지 이렇지만 않으면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수돗물만 먹어도 돼요. 굳이 생수를 먹을 필요 없습니다. 유럽보다 우리나라 물이 제일 깨끗해요. 저도 수돗물 먹는 집에서 우리 네. 부인한테 맨날 혼나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전 최근에 발리를 갔는데 이제 필터기를 또 좀 챙기게 되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죠. 그러니까 생수 네. 사 먹는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거나 물갈이 한다 생각되면은 대부분은 그거 지저분해서 생긴 대장균이에요. 음. 대장균이기 때문에 일단 생수를 먹든지 깨끗한 물을 먹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비상약, 상비약으로 위장약, 위장약. 그다음에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네. 자, 굿베이 님께서는 원장님 열꽃, 아토피, 수족구 이렇게 보면 딱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음. 근데 열꽃이란 말은 열나면서 반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의학을 잘 모를 때, 주로 애들 같은 경우는 열나면서 반점으로 표현이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열꽃이라고 했어요. 홍역도 열꽃, 또 수두도 열꽃, 음. 열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루벨라, 그러니까 풍진도 열꽃. 하열꽃이에요. 그러니까 열꽃이란 건 한 증상의 표현인데 그 어떤 질환이냐 그 문제죠. 근데 뭐 아토피는 당연히 열나지 않죠. 가렵기만 하고, 이전에 한번 말했었어요. 아토피란 말은 어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이란 그리스 말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가 놈. 풀독 오거나 벌에 물리거나 모기 물리면은 그 자리만 가렵잖아. 네. 근데 아토피는 여기저기 쓸데없이 막 가려워요. 맞아요, 막 맞아요. 돌아다녀. 피부가 건조하고 뭐 이거는 발진으로 나타나진 않죠. 열꽃처럼. 그러니까 음. 구분이 딱 되죠. 수족구는 말 그대로 혼수,
발족, 발족. 입구. 네. 입이 헐어버리고 손발에 빨간 발진들이 생겨요. 네. 열이 나기도 하고. 예, 그런 거는 완전히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분이 잘 되죠. 요즘 한참 유행이긴 음. 한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분석님께서 수족구 네. 얘기하니까는 네. 그중에서 막 세 군데가 이게 발진이고 헐면은 수족구잖아요. 수족구병이라는 게 바이러스인데, 근데 우리가 또 구분할 게 입이 헐어버리는 구강궤양 또는 아. 구내염이 있습니다. 그건 헤르판지나 구내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입만 헐어요. 아 똑같이 네. 막 딱 프레쉬를 비춰보면 다 보여요. 근데 손발은 깨끗해. 열도 음. 나고. 근데 이거는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수족구에 준해서 격리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 자, 그래서 분석님이 영유아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감염 후에 나으면 그해 또 수족구병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그 예방접종이나 어떤 걸로 예방이 되는 것들은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죠. 근데 뭐 독감 1년마다 맞잖아요. 또 걸리고. 음. 그다음 수족구 이런 것도 또 걸려요. 어, 뭐 홍역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것들은 대부분 잘 안 걸리는데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뭐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변이를 때 맞고 수족구 이런 것들은 걸려도 또 걸려요. 몇 달 음. 만에. 음. 예. 어쩔 수 그래서 손 잘 씻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저희 애기도 이제 작년에 걸렸는데 올해 또 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피하기를 바랍니다. 자, 블랙신라면님께서는 20대 중반 남자고요. 키가 180에서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외출을 해서 나가서 걷다 보면 땀이 나고 머리 얼굴은 뜨겁고 덥고 배는 차갑고 이동 중에 배가 불편하고 배가 아파지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설사하고 설사만 하루에 평균 3번 정도는 합니다. 옷을 면 소재, 쿨 소재를 다 입어봐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건강식품은 비타민, 유산균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여름마다 불편해요. 일단은 이 글만 봐서는 여름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분이 비만하시고 비만하셔서 약간 열성 체질이에요. 열습 그러니까 또 체질이요? 더위 먹기도 하고 여름마다 그렇다는 거는 더위를 더 타거든요. 솔찌신 분들은. 그러면은 결국 뭐 살 빼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일단 뭐 최대한 몸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일단 동원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배가 이렇다는 거는 과민성 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이 과민해서 차가운 걸 먹거나 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마다 배가 아프고 아, 설사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상비약을 한 보름치 줘요. 그래서 불편하면 3, 4일 먹어라. 그다음 거기 설사를 동반하면 지사제를 줘서 같이 먹어라. 음, 이렇게 합니다. 이럴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네, 너무 찬 걸 먹거나 좀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비상약을 갖고 있는 것, 먹는 거 조심하는 것, 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냉방병도 약이 있을까요? 냉방병이란 거는 병 이름이 아니죠. 예. 추워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냉방병이라고 음, 하는데 약 없습니다. 냉방병 감기예요. 네. 감기니까 열나면 해열제 먹고 뭐 이런 음. 식으로 증상 치료할 수밖에 없죠. 네. 요즘은 좀 햇볕이 참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햇볕에 의해서 화상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일광 화상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들을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일광화상은 햇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는데 1도는 따갑고 아프면 1도예요. 따갑고 아프게도. 네. 하죠. 그럼 1도 화상들이에요. 지금 집에 마당에 풀 뽑느라고 타가지고 이게 1도 많이 화상 타셨네요. 따갑고 뭐 이런 것들을 2도 화상부터는 차이가 뭐냐면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통증이 좀 더 심하고. 네. 그래서 물집이 보통 햇볕에 해변에서 놀고 산에 갔다 오면서 빨갛게 되고 이런 거 있는 것들은 1도 화상들이고 거기에 심하면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입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3도 화상은 손톱이 파고드는 거. 뭐 진짜 불에 됐다든 이럴 때. 그럼 보통 1도 화상인데 가렵고 따갑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은 한 보통 3일에서 4일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3일, 4일 동안 시원한 걸로 냉찜질 자꾸 해주고, 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도 나올 때 시원한 물로 쫙 헹궈주는, 시원하게 해라가 1번, 3, 4일 동안. 두 번째는 많이 가려우면 아까 스테로이드 연고 상비하라 그랬죠. 물러갈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연하게 막 하루에 2번씩 2, 3일 발라주고. 음.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 해파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특히 제주도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해파리 쏘시면 너무너무 고생이신 분들이 지금 댓글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네. 해파리가 쏘이면 될까요? 그렇죠. 어, 그 보통 뭐 다른 거에 뭐 다른 뭐 어떤 바다에 있는 생명체에 찔리거나 다치거나 한 거, 돌에 찔리거나 이런 네. 것들로 구분하는 거는 해파리 특징. 해파리가 뭡니까? 이 길다랗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수. 예, 거기에 오징어 먹을 때 하나하나가 빨판이 있는 것처럼 촉수가 네. 다 있어요. 회초리 맞은 것처럼 쭉 긴 선처럼 자국이 생깁니다. 이게 네. 해파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근데 해파리 할 때는 전에도 뭐 전에 했었는데 참고하시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해파리에 물린 걸 확인할 것. 예, 음. 두 번째는 해파리에 쏘이는 거죠. 이 그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네. 침이에요. 이 침이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찍혀서 이게 낭이에요. 독이 있는 낭. 이게 터지면서 몸속에 들어가요. 그냥 침이 들어가서 금방 터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때 빨리 제거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옛날에 전화카드였는데 요즘 전화카드 없죠.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카드 같은 거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어, 그러면 눈으로 찍힌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점 하나하나마다 다 긁어서 해주면은 다 빠져요. 그 점 하나하나에 다 독이 있는 다 거예요? 있어요. 터지지 않도록.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심 자체는 보이지 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빼준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바닷물이든 온수든 물로 이렇게 헹궈준다. 온수여야 되는 예. 건가요? 그다음 네 번째, 아니 뭐 온수는 필요 없어요. 뭐 네. 급한데 뭐 그렇게 바닷물이나 뭐 급한데 어떻게 아무 물이나 네. 바닷물도 좋고. 그래서 씻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 무조건 병원에 예, 간다. 무조건 뭐 침을 뺐든 못 뺐든 왜냐하면 통증이 어마장장하고 세균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생겨요. 음. 예, 그것에 약을 쓰면 확실히 달라요. 예, 네. 초반 치료를 안 하고 다다음날 천천히 병원에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후유증이 심해집니다. 아, 너무 아파 무조건 병원에 보여요. 간다. 이거 무조건 병원에 해파리는. 간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포를 제거하고 바닷물이나 물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세척을 씻어주고. 하고 일단은 병원으로 간다. 예, 그렇죠. 네. 음, 기억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바다나 계곡에서도 외상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뭐 계곡에서 넘어지시거나 이런 음. 상처가 생길 때 뭐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비상약 그 품통에 항생제 연고나 포비돈, 빨간 약을 준비하고 밴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탄력 밴드 집에서 하나, 두 개 정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탄력 밴드를 쌀 수 있고. 자, 치료할 때는 간단한 그 상처나 외상들의 치료 원칙, 물로 씻어야 된다. 일단 물로 씻는다. 식염수가 제일 좋은데 식염수를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물로 씻어요. 근데 사람들은 상처를 물로 씻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물로 씻어야 깨끗해져요. 아, 땀이 있고 이 균들이 바글바글 하거든.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이렇게 좋을까요? 그냥 뭐 흐르는 물이 제일 좋죠. 근데 흐르는 물 없잖아. 아니, 시냇물도 좋고, 그 가지고 있는 생수도 좋고, 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씻지 말아야 될 상처들이 있어요. 오. 찢어진 상처, 꿰맨 상처. 그거는 아, 왜냐면은 물이 들어가면 불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간단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처들은 씻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음, 다음 잘 깨끗한 걸로 닦고 약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뭘 바르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모든 상처는 밀봉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상처가 우리가 딱지 앉으면 좋아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딱지가 앉으면 흉해지고 낫는 게 더뎌져요. 밀봉을 해야 딱지가 안 앉으면서 쇠살을 이렇게 부드럽게 차고 올라와요. 근데 언제까지 해주거냐? 이게 건조해질 때까지. 음, 진물 나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멈추고 저절로 다
그 말라요. 네. 계속 밴드나 이런지 그걸 드레싱이라 그래요. 음. 드레스, 옷을 입힌다 해서 싸주는 식으로 모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로 씻는다, 약을 바른다, 준 드레싱해 준다. 네. 그거를 보통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열흘 정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음. 자전거 일주님이 이제 포비동온을 조금 잘 바르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없죠. 뭐 포비돈을 바르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바르고 말리는 거예요.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소독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위에 뭘 붙여버리게 하는데 이 포비돈은 그냥 물이기 때문에 발라주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가 쓰는 항생제 연고 옥시딘 마디카솔 박테로신 이런 것보다 더 세요. 네. 그래서 배꼽 소독할 때도 잘 안 써요. 세니까. 알코올로만 하지. 살이 타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좀 세서 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 하루에 2번, 3번. 뭘 싸면은, 자, 연고나 포비돈을 상체에 바를 때는 이게 밀봉을 안 한다 치면은 3-4번씩 자꾸 발라줘야 돼요. 왜? 네. 말라버리니까. 이거 어디 묻어버리고 말라버리죠. 근데 싸면은 하루에 1번 또는 2번만 해도 돼요. 샤워하고 닦고 약 바르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비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외이도형 이런 것들도 또 특히 음, 엄마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물놀이 후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 귀는 절대 건들지 않는. 귀는 건들지 않는. 않는다. 귓밥이 있으면은, 귀지가 있으면은, 보이는 것만 살짝 빼주고, 막 파서 들어가서 없애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귀는 음.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귓밥이 바글바글해요. 겉에만 빼주지. 이 귓밥은 오히려 그 귀에서 나오는 수분이나 그 다음에 거기다 성분들이 있어요. 네. 나와가지고 조금 그 외부 물질도 막아주는 효과를 줍니다. 음. 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 있다고.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밖에 보이는 것만 빼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게 웨이드, 귀 바깥 길 염증이라 그러는데 바깥 귀. 그래서 근데 고막까지가 바깥귀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냐면은 물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목욕탕 가서 때지는 물놀이하고 자꾸 귀를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습관 하지 마세요. 툭툭 털면은 물이 다 빠져요. 그 다음에 면봉이나 휴지로 닦으려면 바깥만 이렇게 좀 기울여서 닦아주시면은 네. 그 다음 시간 되면 다 말라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후벼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두 네. 번째, 이 여름에는 건들면은 염증이 생기기 쉬워서 이 주로 곰팡이입니다. 음. 무좀. 곰팡이가 주로 많이 생겨요. 습하니까. 그럴, 예를 들어 어쨌거나 웨이덤이 생기지 않게 해서는 귀를 건들지 않는다가 중요하고, 혹시나 귀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했지 해열 진통제 좀 임시로 먹이고, 음.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병원에 가시는데, 자가 치료하는 방법도 있죠. 일단 물가에 갔다 왔다, 뭐 이럴 때는 깨끗이 소독하는 효과로 식초, 식초. 빙초산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사과 식초면 식초에다가 물하고 반반 섞어서 그거를 면봉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너무 깊이 넣지 말고 이렇게 닦아주면은 네. 그런 곰팡이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소독도 되고 효과도 좋고.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렇군요. 없으면은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식초에 물 반반 섞든지 과산화수소를 써서 물가에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살짝 만져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방이 음. 되고. 네. 근데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안 가라앉으면 그때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여름철 놀러 갈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쏙쏙 골라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탑동365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별, 또 연령대, 또 자녀분인 경우 자녀분의 나이,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트 3691님께서는 새살아기가 얼마 전 열경련이 왔는데요. 너무 놀래서 허둥지둥했습니다. 이 열경련 때 대처법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전에 말죠. 우리 애는 2번씩이나 했습니다.
엄마가 놀래서 병원 데려왔는데 저라도 놀랄 것 우리 병원에 같아요. 왔거든요. 나는 보고 네. 집에 가. 하면서 아. 보통 말씀드렸듯이 만 5세 이전의 애들은 열경련이 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경험상으로 보통 열나는 첫날에 경련을 많이 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잘 안 하고. 근데 뭐 둘째 날, 셋째 날 하지만은 주로 처음 올라갈 때 경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경련은 뭐죠? 뇌가 잠자는 거예요. 뇌가 손상된 게 아니고 어디 일시적으로 뇌가 훅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 숨을 쉬어. 그냥 의식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숨을 쉬고 못 움직이는 거죠. 그걸 열경련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열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은 얘가 열나는가 자꾸 만져보거나 또 뭐 뜨겁거나 하면은 체온을 재거나하면서 해열제를 적당히 주는 거 말했죠. 고열이면 무조건 이틀 이상 주지만은 미열 37.5도 안팎이라도 애가 힘들어하면은 2, 3일 아니 두세 번 줘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서 온수 마사지 닦아주거나 이런 것들 예방적으로 하시고 열경련이 왔다 생각하더라도 우리 애도 그렇겠어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막 주물러주고 이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냥 놔두셔야 돼요. 놔두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음식물 먹거나 물 같은 거 침이나 이런 게 뭐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이 되면 폐렴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음.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 됩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때는 약을 못 먹기 때문에 네. 해열제 좌약을 써도 되죠. 그 좌약은 보통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식이 없을 때나 약을 못 먹을 때 쓰는 겁니다. 그때 열을 떨어뜨려주고 미지근한 물속으로 딱 닦아주면서 온수 마사지 해주고 네. 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데 사실 걱정되면 병원에 데려가시고 네. 근데 이게 열경련이 보통 한 1, 2분이면 다 끝쳐요. 근데 5분 이상 한다든지 이게 계속된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도 하게 됩니다. 음. 길게 한다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애가 열경련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119 부를 시간이 없어. 자기 차 타고 막 응급실 가는 도중에 깨나요. 그거 약간 좀 후기들이 들어보면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거의 다 갈 때 또 깬다 그래서 이러면. 일단은 한 3, 4분 정도는 기다려 보실 필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그다음에 닦아주거나 해열제 좌약 쓰거나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도 여름 휴가로 산과 들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또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만약에 이제 벌레 물렸을 때요. 뭐 음. 예를 들어 벌이나 모기 물렸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이시거든요. 이제는 물가에서 이제 산과 들로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산과 들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 벌에 쐬는 거죠. 어떤 음. 다른 곤충도 있지만은 뭐 벌인 경우는 이게 말벌인지 꿀벌 종류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모르기도 하지만은 저는 직접 보거든요.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꿀벌 종류들은 꼬리에 침을 받고 이 침이 빠지면서 창자가 다시 딸려 나와요. 아. 그러면서 죽어요. 아, 그러니까 꿀벌이요. 들어갈 때 사진 보면 동영상 보면 재밌어요. 그 침이 박히죠? 네. 핑 돌면서 파고 들어가요. 오. 그래서 그거를 보이면은 빨리 흰색이나 이런 거 빼주면 좋죠. 네.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말벌은 말벌은요? 얘네들은 침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음. 집 찌르고 도망가서 또 찌르고 아, 할 수 얘는 있어요. 죽진 예. 않네요. 예. 창자가 안 말벌은. 빠져요. 이게 두 개가 다르고 모양 보면 길다랗고 크다란 놈 말벌이고 동글동글 귀여우면 꿀벌이죠. 근데 둘이 처치가 다른데 그 꿀벌에도 뭐 심하게 쇼크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가렵고 아프고 그래서 음. 자 가려우면 뭐 냉찜질 네. 가려울 때는 냉찜질 가를 땐 두 번째 냉찜질.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고 며칠? 3, 4일. 그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벌인 경우는 이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벌인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조금 그 그래서 가려운 거냐 이런 것들은 냉찜질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면 된다. 네.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네요.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네. 원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어 그 말벌에 쏘인다든지 뭐 어떤 것들 독소가 있는 그 해충에 쏘였을 때 생명 현상들인데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매미를 먹었든지 어떤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네. 요번에 2달 전이죠. 어떤 40대 여자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메밀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 음식에 메밀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막 가렵대. 음. 가렵대 가서 그런 거 해 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 주고 네. 약도 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진료실 대기실 앞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식이는데 식은땀 흘리면서 막 몸이 차가워지고 막 이게 아나필락시스. 그래서 우리가 가렵거나 발진 나거나 이런 것들은 두드러기 그냥 그런 네.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생명을 위협하도록 뭔가 이상하다. 음. 아까 말했죠. 열사병. 열사병은 이미 사망 직전인데 이건 그까지는 안 가는데 시간이 좀 끌어요. 자, 모든 게 부어요. 장이 부어, 배 아파, 구토하고 그다음에 호흡기가 부어요. 숨 네. 막히죠. 어. 쌕쌕거려요. 어. 그다음에 피부 발진은 가려운 건 당연하고 네. 그다음 호흡이 멈출 수 있어요. 확 조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래서 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뭐 두드러기나 호흡기 증상이나 뭐 그 소화기,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게 다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압이에요. 이게 뭐 교감신경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혈관들이 다 넓어져. 자, 혈관이 넓어지면 뭐가 문제되나 하죠. 우리 몸의 모든 혈관들이 넓어지면은 뇌나 심장으로 가야 될 피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모자라서 쇼크웨이브, 혈압이 떨어져.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혈압이 90도 안 돼, 80도 안 잡혀. 그분 안 잡혀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 쓰러지죠. 네. 의식을 잃게 되고 이런 걸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뭐 상비약으로 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에피네프린 그러더라고 이제 그냥 허벅지에다 딱 놓고 쫙 쫙죠. 음. 그래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뇌로 가는 그 피가 모자라잖아요. 피가 다 빠지니까 다리를 올리고 안정을 시키고 수액을 달고 하면서 비상대기 하고 일단 119를 불렀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 조금 좋아지면서 가긴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무서워요. 나오잖아요. 와, 그렇게 죽어간 사람에 해서 네. 뭐 군인이든 뭐든 주사기를 딱 하더니 갑자기 팍 이게 맞아요, 원래 맞아요. 여기다 놓치는데 급할 때는 심장에도 놓긴 해요. 근데 보통 근육에다가 놔가지고 쫙 놓으면은 자, 혈관에 피들이 다 그쪽으로 몰렸는데 근육이 이제 좁아져. 음.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뇌나 심장으로 가는 거죠. 음. 그러면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쓰는데 그게 아나필락시스, 어떤 두드러기를 동반하면서 호흡이 멈추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필라시스. 말벌, 네. 우리가 음식물 같은 메밀 아니면은 음. 뭐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자주 생겨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아나필라시스도 음,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빨리 병원으로 간다. 예. 네. 또 이제 뭔가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또 접촉성 피부염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뭐 접촉성 피부염 말 그대로 접촉하는 거. 그냥 동백나무 충. 벌레 네. 때문이 아니고 벌레에 있는 털. 그다음에 풀에 있는 먼지. 주로 이런 음. 것들이 많이 그냥 점점점 이렇게 있다가 샤워를 해도 막 퍼져 있어요. 그게 퍼지는 게 아니고 이미 묻어 있는 놈들인데 나중에 그 놈들이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되게 따끔따끔 가렵습니다. 자, 네. 어떻게? 시원하게. 무조건 그다음 시원하게. 연고 바르고. 음.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와서 먹는 약을 사용하는 거죠. 네. 음. 다 똑같아요, 가려운 거는. 네. 자, 우리 오영도님 또 오늘 저녁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신 제주 달피병원 답동선육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기현 아나운서님과 구상모 PD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라비안 나이트님께서는 아나필락시스도 상비약으로 준비해 둘 수 있을까요? 처방이 필요한가요? 선별학은 없습니다. 없고,
예, 아까 말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그건 네. 뭐 병원에서 사용하고 함부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약이 아니라서 그걸 잘못 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상비약은 아닙니다. 네. 그럼 좀 그러니까 처방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면 됩니다. 시간 네. 충분해요. 음. 열사병 경우는 시간이 없거든. 근데 이거는 네네. 시간을 뭐 30분, 1시간 지체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산과 들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음. 이 진드기들 좀 요즘 아, 진드기도 이렇게 애들이 막 들판에서 뛰어놀면은 전 또 진드기에 대해서 또 배운 적이 있으니까 네. 또 걱정이 돼요. 이것도 전에 사진 보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간단히만 말하면은 우리 병원에 가끔 진드기를 가지고 오세요. 또 구별해 진드기 달라고요? 물렸다고 못합니다. 전문가도 못해요. 근데 일단은 진드기는 그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네. 진먼지 진드기, 음. 진드기예요. 근데 그 눈에 음. 안 보여요. 뱀이 뒷다리만큼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네. 보이기 때문에 구석에 있어서 안 보이고 그럼 진먼지 진드기하고 참진드기 종류 야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놈들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보여요. 음. 근데 이게 피를 빨아먹거나 뭘 즙을 빨아먹으면 커져. 서너 배 막 땡땡 불어 있는데 근데 이걸 진먼지 진드기는 안 보이고 이놈은 보이는 거니까 개들에게 고양이나 이런 것도 진드기고 풀밭에 주로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나쁘냐? 안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냥 걱정 안 해요. 일단 100마리 야외 풀밭에 100마리 진드기가 있다 쳐요. 네.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작은 소피 침진드기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뭐라고 그러죠? 위험한 그 진드기 뭐라고 그러죠? 츠 아니, 쉬운 말로 쉬운 말로요? 죽음의 진드기, 사망 진드기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는 그놈이 문제예요. 근데 어. 풀밭에 있는 100마리 진드기 중에서 그놈들은 10마리도 안 돼요. 대부분은 괜찮다. 근데 음. 10마리 작은 소피 침진드기 중에서도 그 해당 유해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0.5%밖에 안 돼. 아.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돼요. 음. 그러니까 확률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려도 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예방은 어디 풀밭에 가면은 이 그 뭘 깔고 논다든지 그다음에 어디 풀 작업하거나 어디 숲에 갈 때는 긴팔을 옮기거나 긴 바지를 입으면서 활동하시는 게 그 예방 방법이죠. 그럼 네. 뭐 물릴 일도 없고 근데 혹시 물렸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확률이 적습니다. 풀밭에 있는 100마리 진드기 중에서 한 마리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실험해 보니까는 풀밭에 흰 천 가지고 쭉 훑었더니 바글바글해요. 모든 풀밭에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해를 끼치는 거는 일부밖에 안 된다. 근데 네. 만일 진짜 작은 소피 참진드기, 이 위험한 그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은 그렇다 치고 대개 이놈들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는 거든 네. 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쥐에 있는 벼룩에 속에 있는 이 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네. 마찬가지고 그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었을 때, 그 침으로. 이거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개 1주에서 2주. 그래서 내가 야외 활동을 했다 했을 때 2주 안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아. 전에 방법이 없어요. 어.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여기서, 위험합니다 하면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네. 어쨌거나 기억해야 될 거는 1주에서 2주에 열 난다.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네. 예방과 치료는 그렇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중열성 혈소판 감수증. SPS라 그러는데, S는 severe, 중하다. 그 다음 F는 fever, 열, 스로보사이토페니아라고 해서 혈소판 감소라는 뜻이고, 증후군 하면 신드롬.
SFTS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말도 길어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같은 중증 이미 위험하다. 음. 열난다. 혈소판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말에 상처를 만들고 딱지를 않게 하는 혈소판이 있거든요. 피를 멈추게 하는 그놈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장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돼. 출혈을 음. 멈추지 못하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인데 뭐 알 필요 없고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 아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음. 한때 난리 났었죠. 살인 진드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살인 근데 진드기. 그거는 많은 야외 진드기 중에서 확률이 적다. 예, 네.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 그게 진짜 물렸으면은 시간을 두고 일주일, 2주 정도 열이 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야외에서 해서 그 열 나는 게 대부분 많아요. 뭐 쭈쭈가무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야외 활동하고 열 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하늘바라 님께서는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주치의제도 좀 잘 정착 중인지 궁금하다." 아, 네.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그 읍면단위 에서도 잘 진행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와 의사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네. 환자들은 설명 잘 들어서 좋고, 관리 잘 받아서 좋고, 의사들은, 수가를 통해서 수입이 좀 느린 거죠. 근데 설명할 때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전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실시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1차로 혁신 시범 사업이라고 네. 합니다. 1차로 혁신 시범 사업인데, 이 주치의 모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주치의 제도 중에서 우리처럼 통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가져가서 시행하는 거예요. 네. 설명을 잘한다든지, 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몇 개만. 음. 네. 자 이어서 시작이 반이지 님께서는 모기기피제 자주 뿌려도 우리 아기 기관지에 좀 괜찮을까요? 이런 게, 이런 뭐 방향제나 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 지금은 문제 없다 치더라도 나중에 문제 있다고 증명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 뭐죠? 이게, 그, 수, 수분을 막 겨울에 쓰는 거. 스기요?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아시죠? 네. 그때는 깨끗하게, 우리의 깨끗하게 키운다 해서 가습기에다가 살균제 넣고 했는데, 그런데 퇴로 들어서 폐 섬이 왔죠. 폐를 굳혀버렸어. 네. 사실 수백,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음. 통계로 안 나오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쓰는 뭐 팔브리즈는 방향제도 저는 안 씁니다. 아 편향적인 걸 쓰든지, 네. 아이가 문 열고 환기시키든지 음. 어떤 다른 방법을 쓰죠. 이 방향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모기기피제는 장이 야외 가서 어쩔 수 없다 한 번 정도 쓰는 건 좋은데 네. 밖에서 근데 모기 물리지 말라고 막 쓰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음. 증명은 안 됐지만 나중에 증명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마시라 되도록이면 특히 네네. 아기들은 그 모기 같은 거 안 물리게 하려면은 모기장을 치셔야 돼요. 음. 우리 애 키울 때 쳤어요. 그다음 두 번째, 모기약도 뿌리지 마시고 요즘은 전자모기채가 있습니다. 막 잡아주고 재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어, 모기 안 들어오기엔 제일 좋고 그게 막는 거고 그다음 애기들은 살이 연해서 극디 싶으면 짓물나죠. 짓물나면 상처라 그랬죠. 균이 네. 들어간 통로라 그랬고 그래서 3, 4일 동안 가렵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스테로이드 연고, 습진 연고라든지 차갑게 해주면서 계속 안 긁게 만들어야 돼요. 긁으면 균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물 나가는 상처 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항생제 연고나 포비돈을 발라주면서 상처 치료를 하시고 그게 너무 심하다면 병원 가는 건데 대충 가려운 거, 상처 연고, 항생제 연고 바르고 이 정도에도 많이 좋아집니다. 네. 자 겨울연기님께서는 아버지께서 80 대시고 장이 좀 민감해서 설사 변비가 좀 자주 생기시는데 설사 때 유산균 복용해도 될까요? 그 아버님께서는 아마 과민성 장증후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그거는 내시경을 하든 뭐든 들여다봐도 병이 없어요. 근데 아픈 건 맞아. 그래서 자주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조금 잘못 먹었거나 신경 쓰거나 할 때 잘 생겨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주 다니는 병원에 가서 약을 좀 길게 달라고 해서 보통 한 3, 4일 정도 먹어주고 놔뒀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하시고 설사에 대해서는 지사제
설사를 멈춘 약을 따로 받으셔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같이 먹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면은 지사제 먹을 필요 없지만은 설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쓰고 근데 이게 유산균도 이게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 안 맞아요. 일단 드셔 보시게 근데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뭐 필요하다면 여유가 있으면은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데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으니까 먹어 보다가 효과 있으면 드시고 효과 없으면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들 이 심야 시간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궁금증들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도 신나는 설레는 이 여름 휴가 기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건강 정보와 또 주의사항들 오늘도 고병수 원장님께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저장해 두셨다가 예. 또 두고두고 보시고 또 궁금하실 때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시간에 또 들어와 주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